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설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5명 이상 못 모이게 해서, 좀 설날 같지는 않지만, 시집에 가서 제사 지내는 일은 없어서 조금 나았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여자분들은 좀 편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저도 지금 학원에 자료가 잘 올려졌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어, 자료를 보내놓고, 보냈다 소리를 안 해서 그랬는지, 자료를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 다운을 받는 게 좋죠. 저는 진짜 못 찾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네이버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제 네이버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요, 저 자료는 올려져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자신만만 적용 기술사입니다. 거기도 자신만만 적용 기술사로 돼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냥 저는 블로거가 제 핸드폰에 앞면에 나와 있어서, 근데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만만 벌써 어떤 분들은 다운을 벌써 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저 자료는 지금 용어가 올려져 있죠. 용어는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학원에 이제 자료 아까 관계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3월 21일 날 이제 개강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제가 토요일은, 어,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좀 더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관계도 있고. 원래는 2월 28일인가 개강했다가 아마 또 늦췄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인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월 21일 해서 우리가 딱 5월 달 시험 치도록은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학원 수강생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서 좀 작기 때문에 또 뒤로 늦췄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학원 수강이 몇 명인지 아닌지 저는 간여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학원 측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겠죠. 그죠? 작으면 좀 개강하기 힘들 테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도 또 학원에 수강생들도 작겠고, 그리고, 그 학원 측에서는 제가 유튜브 강의를 너무 해서 수강생이 별로 없다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 학원 강의에서 못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학원은 시간의 관계도 있고, 그죠? 시간의 관계도 있고, 또 그 짧은 시간 내에 또 다 설명을 해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저때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학원에서는 합격을 위주로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 단시간에 합격을 위해서 강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 강의는 학원에서 해줄 수 없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학원의 시간 아까워서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원 강의와 유튜브 강의는 사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는 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학원에 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3월 21일 날 개강을 하니까 사전 등록을 좀 많이 해주시면 학원 측에서도 좀 예상을 해서 좋겠죠. 나중에 개강을 하면 등록을 하는 날 개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학원 측에서는 인원이 안 차면, 제가 아무래도 부산에서 올라가니까 몇 명 가지고
10명 미만 같은 경우는 개강을 안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미리 이렇게 좀 수강을 신청을 해주시면 개강의 어떤 그것도 낫겠죠, 그죠? 학원에서는 그냥 나중에 올 거다라는 개념은 별로 없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양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접대는 어떤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떤 위주로 강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것을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은 제가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는 공개가 되어 있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개를 제가 판단할 때 공개를 해도 괜찮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조금 덜어서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골라서 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강의 개강할 때는 5월달 시험이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풀어 나갈 것인가를 제가 그 중점적으로 강의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좀 해주시면 학원 측에서 이 예상을 잡기가 좋겠죠. 우리가 10명 미만 같으면은 학원에서 어지간하면 개강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한 강의실을 배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제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지금 밀렸는지 어쨌든 날짜 관계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강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배정 관계도 있고 저는 사실 뭐 서울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힘들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123회 영어 부분들을 할 건데요. 제 네이버 지금 서초학원은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걸로 알아 보이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왜 그래? 다들 자료 찾기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몇 개 딱 뒤져보고 눈앞에 바로 안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찾기가 힘들어요. 몇 번 이렇게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없는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는 올려져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했더니만은 올리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는 왼쪽 편에 보면 기출문제 이래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일단은 1교시 것만 영어 것만 나와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시고요. 거기에 지금 비교하는 것도 지금 나와 있죠. 저번에 비교하는 내용들. 그것도 지금 학원에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그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좀 다운 받으시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해드릴 거냐면요.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1교시께 지금 이렇게 적어놔 있습니다.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이죠. 이제 2번 그죠? 이거는 적지 분석 그죠? 적지 분석 2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적지 분석에 관한 어떤 자료들이 부차적인 자료 그리고 나중에 공부에 되는 공부들이 실제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3번이죠? 이건 다 지금 부차적인 자료를 지금, 제가 오늘 2번까지만 하려고 지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자료는 13번까지 거의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된 자료를 전부 다, 제가 참고한 자료를 이번에는 전부 다 첨부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 다 다운을 받으셔서 말 그대로 날 것이죠. 날 것. 제가 참고한 자료. 그 참고한 자료들을 어떻게 줄였는가를 보는 것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를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여러분한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국에 있는 분들의 어떤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니까, 참고 자료를 보고, 이런 게 있다 하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보고 내가 무엇을 뺐는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그죠?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무엇을 정리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줬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료를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어떤 답이 막 써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 2분만 할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자, 1교시 문제 아시죠? 지금 자,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여기에 생각 또는 작성 요하는 문제와 그럭저럭 쓸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여러분도 지금 펴놓고 여러분이 시험 치던 걸 좀 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까지 뭐 시험 치던 거 다 안 잊어버리셨죠? 그죠? 저는 아직 안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민 끝에 버렸었을 문제와 그 다음에 그럭저럭 일단은 뭐 좀 채웠을 문제, 일단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라는 페이지를 채웠을 문제, 그리고 완전히 버렸을 문제라고 봤을 때 7번, 8번은 완전히 채웠을 것 같아요. 7번이 뭐냐면 전통 적용 담당 종류는 일단은 다 채웠을 것 같고요. 8번은 콘크리트 혼화재 이거 밖에 재와 안에 재자, 이거 일단은 뭐 어디서 들었을 테니까, 그죠? 이건 일단 그럭저럭 채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 BOT, BTL 이것도 여러분 했을 것 같고, 자 12번도 했을 것 같습니다. 현장 표토 인목 폐기물 녹화 공법 이것도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썼던 간에 여러분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네 문제는 분명히 했을 것 같죠? 어떤 식이든 한 페이지 채우는 거는 쉽습니다. 뭐 잘 썼든 못 썼든 제가 봤을 때 잘 썼든 못 썼든 무조건 한 페이지는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버렸을 문제는 세 문제는 되죠. 세 문제. 그러면 어쨌든 간에 10문제는 했겠죠. 자, 세 문제는 어려웠다는 소리죠. 아예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이거 버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태적 분석 모델, PEQI 순환 3원적 모델 이거 버렸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거는 뭐 제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 다음에 11번 문제가 그 다음에 CODIT 모델, 그죠? 이것도 물론 이제 뭐 공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완전히 몰라요. CODIT 모델 이거 몰라서 저는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예 처음 보는 문제가 6번하고 사실은 11번 아예 모르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처음 아예 단어 자체가 행태적 분석 모델이라는 개념은 내가 쓰겠는데 PQI라든지 순환이라든지 3원적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몰라요. 풀으라 하면 행태적 분석 모델로는 풀겠죠. 그죠? 그래서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도 버리라 하면 5번, 6번, 11번 버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죠? 근데 확실히 그래도 좀 페이지를 완전히 다 채웠을 것은 좀 쉽게 채웠을 것은 7번, 8번, 9번, 12번. 자, 4개 문제는 어쨌든 간에 뭐 7번이든 내에 빨리 썼겠고 6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썼지 않았겠나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10문제는 기본적으로 각각 포지션을 맞춰가면서 10분간 한 문제 10분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이제 한번 푸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1번이 유아숲입니다. 그죠? 자, 유아숲에 관한 내용이고요. 옆에는 이제 유아숲의 어떤 법적인 거, 그죠? 산림복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유아숲이 사실 국립산업 치유원 접대 우리가 121회에 산림치유원 문제하고 같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산림청 소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크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저는 옆에 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산림청 산업진흥법 안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주체가 산림청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유아숲은 어쨌든 어떤 법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림진흥법 안에 산림복지에 의해서 종합계획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죠? 종합계획에서. 복지정책이 이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산림복지단지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2013년 잘 안 보이지만 2013년 산림복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숲 해설이라든지 유아숲 체험, 산림치유 이런 그게 도입이 됐죠. 정책이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15년도에 산림복지 진행에 관한 법에 어떤 제정이 돼서 그걸 마련해서 산림복지진흥원에서 그죠?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진흥법에 여러 가지 걸쳐서 산림복지에 관한 건으로서 우리가 산림복지진흥원이 만들어졌죠. 그죠?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만들어져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정책 추진을 했습니다. 자, 이걸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자꾸 어느 법에 어디다 걸려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다음에 어떤 답을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을 적으면서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맥락을 내가 이게 유아숲이든 접대는 학교숲 이런 게 나왔죠. 그죠? 학교숲, 유아숲, 그 다음에 그다음 뭐 도시숲?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숲이에요. 그죠? 숲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내가 비록 모르지만 이게 산림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국토법에서 풀 것이냐. 완충녹지도 숲의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공원 어떤 개념으로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이나 어떤 지능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본 어떤 맥락을 딱 알면은 페이지 수 말 그대로 페이지 수를 정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알면은 쓰기는 좋죠. 근데 모르면은 어떤 근본의 어떤 법의 근본을 찾아서 페이지 수를 채우면서 맥락을 건드려 가면서 우리가 답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왕이면 할 때 이렇게 법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주체가 돼서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놓으면 다음에 뭐가 나와도 조금 더 공부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걸려 있는 어떤 파생적인 것들을 좀 더 보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기술사 되고 나서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제가 크게 뭐 1, 2 써놨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왜 백지를 갖다 놨을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우리가 제목을 써겠죠. 그죠? 문제 1번을 써서 유아숲을 쓸 겁니다. 자, 안에 내용은 저는 법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복지에 관한 겁니다. 그죠? 산림복지에 관해서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복지진흥에서 나왔고요. 진흥원에서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복지진흥법에 준해서 국가 어떤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적을 수도 있죠.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갈까요? 자, 그래서 제목을 적고 난 다음에, 자, 저는 정의를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우리가 기술사 유튜브에 강의를 할 때 제가 항상 정의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단어에 그 말 그대로 너무 큰 어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큰 의미가 있고요. 큰 맥락에서 있고 어떤 작은 맥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으로서 문제 자체가 아주 크면은 이것을 우리가 한 페이지 적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정의를 할 때 나는 이 한 페이지를 위해서 어떤 맥락을 딱 단정을 지어주는 거죠. 우리가 법 앞에 보면은 정의를 할 때 사전적인 의미와 어떤 내용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의는 뭐뭐세 이 법의 어떤 기준할 때 뭐 이 내용 중에 내가 이 법의 기준할 때만 적용을 하는 어떤 작은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의라는 단어를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정의를 쓰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정의를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페이지를 쓸 때는 정의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이 6줄 써놓은 것에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몸에 익은 대로 가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1.5페이지 쓸 때 그런 일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1.5페이지 쓸 때 정의를 할 때는 내가 사실은 내용이 틀려요. 내가 그 무엇을 쓸 것인가를 축약을 해서 전체 풀어나가는 의미를 여기 축약이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개념들이 너무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소설 쓰는 건지 시를 쓰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정의보다는 우리가 물론 저 정의를 쓸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아숲에 관한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 기준을 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아는 사람 일단은 우리가 그 산림복지라는 개념을 알 때는 써도 돼요. 산림복지와 어떤 유아숲이라는 개념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산림복지라는 개념을 먼저 건드려서 이게 유아숲이 산림복지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산림복지라는 개념을 모른다면 유아숲의 정의를 먼저 해도 되긴 되겠죠. 유아숲은 어린이들을 위한 숲이다. 이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차라리 유아숲의 목적을 건드려주는 게 더 낫겠죠. 이럴 것 같으면. 왜냐하면 목적이 나와야 등록 기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의가 몸에 익었다면 정의를 쓰면은 뒤에 등록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을 써야 여러분 답이 등록 기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유아숲에 목적을 써놓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 유아숲에 어떠한 체험업 등록 기준 이랬을 때 등록 기준이 포인트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전 아까 산림복지와 유아숲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산림숲을 알기 때문에 유아숲이 산림복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료가 아니고 산림청에 들어가서는 그 산림복지진흥원의 어떤 내용을 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결코 저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데 너무 뭐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이미 본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 사람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산림복지회로서의 어떤 유아숲이다라고 해서 이게 산림복지의 어떤 법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림복지에 관한 어떤 유아숲으로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차라리 적어주는 게 낫습니다. 산림복지는 어쨌든 산림복지진흥법에 의해서 산림휴양, 치유, 교육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복리 정진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냥 산림복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의 답은 유아숲에 관해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산림복지에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유아숲의 산림복지로서 유아숲의 체험은 어떤 거냐를 적어주셔야 돼요. 지금 제 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로 강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 어떤 책이든 기술사 책이든 무슨 책이든 간에 거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거 기술사로서의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강요된다라고 하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답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분 몇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요 거의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료 다 봐야 다 보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줄이는데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자료 알았을 때, 이 내용을 내가 유아숲을 다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쓰는 데는 여러분 다 알았을 때 다 이렇게 한 페이지를 쓰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 유아숲을 정리하진 않았겠죠. 아무리 복지를 안다 하더라도 유아숲 공부 자체를 한 건 아닐 테니까. 어쨌든 간에 머리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유아숲이 탁 나왔는데 여러분 공부를 해놨어. 그랬는데 이거를 근데 유아숲 자체를 정리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등록 기준 나올 거라고 정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10분 내에 답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제 답만큼 우리가 강사들이 이렇게 했던 것만큼 적으려고 자꾸 하신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허구예요, 허구. 그죠? 마치 우리가 구름이 저렇게 있으니까 구름을 마치 무슨 저런 형태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아숲 어쨌든 유아숲에 어떤 적었을 때 내가 유아숲에 어떤 산림복지도 적었고요. 뒤에 이제 이해가면은 유아숲 체험원에 관해서 적었습니다. 자, 실제로 답을 여러분 적어야 되는 것은 유아숲에 어떤 복지로서의 유아숲 체험원을 적어야 되는 거죠. 앞에 산림복지는요. 앞에 자료 안에 이렇게 있는 산림복지는요. 내가 여러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유아숲에 체험원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산림복지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산림복지에서 우리가 진흥법에서 건강한다 요거 하나 정도는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숲의 체험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숲을 통해서 출생에서 사망까지가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유아숲 체험의 어떤 등록은 결국은 산림교육법에 의한답니다. 자, 등록은, 그죠? 산림교육법에 의하고, 숲을 통해서 출생에서 사망까지 활동과 혜택을 국민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산림복지로서의 유아숲 했습니다. 아니면 유아숲의 목적 여러분 했을 때 뭐 법을 알면 내용들 잠깐 적어도 되겠죠. 4만 출생에서 4만까지 그죠? 활동 애들의 활동 혜택 그 다음에 문화체험원은 산림교육법에 의해서 한다 했어요. 등록은 교육법입니다. 이꼴 자 요거 하나만 알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것 가지고 등록 기준을 쓰셔야 됩니다. 자 등록 기준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체험원에 어떤 등록 기준이 나오겠죠. 자 등록 기준은 원래 시행령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교육법이고 습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그럼 당연히 입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규모가 나오겠죠. 출생에서 4만까지 활동. 어떤 활동? 휴양. 그 다음에 산림치유. 교육입니다. 생태교육이겠죠. 그죠? 그래서 입지. 산림에 대해서 어디든 가든. 그죠? 그리고 위험도 없어야 될 거고, 촬영 조건 없어야 될 거고. 자, 규모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래서 우리가 또, 뭐, 번호를 어떻게 씁니까? 소리 나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이쯤 들어가가지고 등록 기준 이래 나오겠죠? 그래서 뭐, 입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설의 어떤 종류나 유형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기타 프로그램, 그죠? 진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등록 기준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입지와 면적이겠죠. 면적이고 어떤 시설의 기준이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시설 기준 중에서 입지하고 시설 기준 중에서도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체험의 어떤 거라든지 그죠? 이게 지금 우선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적으셔서 나오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유아숲에 관한 어떤 체험원에 관한 어떤 법적인 어떤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아숲만 하기 위해서만은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적지 분석 과정입니다. 자, 적지 분석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정의는 안 적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는 과정입니다. 자, 적지 분석을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의 어떤 전공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적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원의 어떤 적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적지 분석의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정하기 전에 저는 오늘 어쨌든 기법도 제가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가를 지금 적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에 따라서 분석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손으로 분석하는 것과 우리가 386 시대, 286 지금 286은 없죠? 386 시대. 뭐 제 나이가 386이겠죠. 여러분은 586도 아니고 IT 시대? 뭐 저도 지금 IT 시대 삽니다. 386에서 IT 시대. 저도 생각보다 지금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IT 시대 맞죠? 확실히. 이런 프로그램 깔아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이런 프로그램 어디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사람들 잘 안 쓰죠. 자, 저는 물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저기 온라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프로그램도 다 아는데 그거 다 실험을 해봤어요.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 어떤 강의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저 안 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는 다치를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청을 해놨다가 프로그램은 있는데
한식 50분, 50분까지는 공짜죠. 그죠? 자, 너무 길어진다. IT 이야기 하다가. 자, 그래서 괜히 뭐, IT 세대 아니랄까봐 싶어서 괜스레, 그죠? 이건 완전 자격지심인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 적지 분석.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뭐 분석이 있었고요. 우리 과거에는 졸업 그 할 때 그 분석, 손으로 분석한 게 있죠. 요즘은 이제 분석의 어떤 기법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분석 과정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분석 과정을 제가 먼저 기법을 먼저 넣었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데요. 물론 이제 앙케이트 기법도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적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는 자, GIS 이용이라는 것을 지금 자료를 넣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GIS 분석을 하죠. 그죠? 자, GIS 하면서 뒤에, 뭐가 있냐면요. 환경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보존 지역이 있었죠. 보존구역? 보존 지역. 보존 지역, 환경부의 보존 지역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GIS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통합을 우리가 통합정책을 해서 우리가 세계 기구에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GIS 때문이죠. 자,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보존지역이 아니고 적지 분석. 자, 가장 어떤 적지 분석의 의미를 여러분은 의미를 적든 안 적든 상관은 없는데, 자, 일단은 적지 분석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저는 정의라는 타이틀을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 안에는 그 말 자체의 의미, 그죠? 정의 안에 만약에 정의라고 적는다면요. 이 적지 분석의 의미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특성, 기법, 종류, 이게 다 정의 안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이걸 안 적잖아요. 그죠? 특성, 기법, 종류, 이런 것이, 유형, 이런 것이 다 정의 안에 들어가요. 근데 단어 하나의 봐서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거죠. 물론, 단어 자체에 뭐뭐는 뭐뭐 다도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죠. 그죠? 뭐뭐는 뭐뭐다. 그거 하나 적기 위해서 여러분 6줄을 소모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6줄을 여러분 보통 정의를 해서 적잖아요. 그러면 뭐뭐는 뭐뭐다 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적고 이 안에는 그것의 적지 분석의 어떤 특성을 적고 적지 분석의 어떤 과정을 적고 아니면은 적지 분석을 하는 어떤 기법 적고 그다음에 적지 분석을 하는 기법별 과정을 적어야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정의에 대한 것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정의 안에 들어가는 우리 기술사답지 않은 정의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못 적을 것 같으면 그냥 정의를 적지 마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적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적지 분석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지 분석. 자, 이 내용에 지금 우리가 과정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리커더 척도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적지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경감 분석하는 것도요, 다 우리가 적지 분석이에요. 저는 지금 지형 공간 기술사에서 지금 자료를 지금 찾았고요. 지형 공간 정보 기술사 책에서 GIS, 왜냐하면 보려니까 너무 많아서 저는 지형 공간 정보 기술사에서 GIS에 관한 내용들을 이 기술사 책들이 원래가 GIS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했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의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분석 기법들이 어찌 보면 다 적지 분석의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적지 분석의 의미를 잠깐 해보면은요. 적지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토지 이용 계획, 그죠? 자, 일단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일단 의미를 적겠죠. 그죠? 의미 중에서는요. 토지 이용 입지, 가장 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적절한 장소를 찾아내는 거죠. 적절한 장소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어떠한 적절한 장소를 찾아내죠? 내가 계획을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어떤 계획을 하는가를 하는 것에 따라서 적절한 장소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물론 계획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을 한다든지 도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어떤 도시의 입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의 어떤 수립을 한다든지 시설물의 적지, 시설물의 어떤 입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내는 방법, 이게 우리가 적지 분석이라고 하죠. 그지? 아니면 적지적소라고도 하죠. 적지적소. 그래서 적지적소는 큰 의미에서 도시 공간일 수도 있고요. 작은 의미에서는 시설물 배치입니다. 레이아웃. 그죠? 그래서 적지 분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적지 분석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게 찾아내는 방법이고, 이는 그럼 어떤 기법들이 있느냐죠. 이렇게 찾아내려고 보니까 어떤 기법들을 찾느냐예요. 물론 작은 어떤 시설물을 찾는 데는 그냥 우리가 사실 시설물 위치하는 것도 경사도 보죠. 그죠? 경사 입지 분석합니다. 그죠? 자, 이 경사도 분석, 우리가 작은 어떤 시설물, 놀이 시설물 할 때도 경사도 분석 보고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큰 어떤 도시 계획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계획에 맞도록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근데 GIS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GIS 자료를 뒤에 달아놨습니다. GIS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리모트 센싱이라 가지고 원격 탐사가 있었죠. 그죠? 원격 탐사 방법도 있었고요. 그다음 사진에 의한 기법. 물론 사진에 의한 기법도 사실은 일종의 원격 탐사라고 그래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GIS에 있는 정보들을 내 계획에 맞는 것만 따갖고 오는 거죠. 자료를 선별, 체계화 시키는 겁니다. 이런 기법. 자, 물론 이제 기법 중에는 우리가 GIS 정보를 이용한 기법,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우리가 원격 탐사에 이용한 자료를 이용한 기법, 사진 분석에 의한 기법, 그 다음에 앙케이트에 의한 기법,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적지 분석의 어떠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의 기법이죠. 자, 어떤 기법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분석의 어떤 과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분석의 과정은 이게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 정말해서 기법의 어떤 유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GIS를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진을 이용한 방법, 앙케이트를 이용한 방법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죠? 자, 다 달라지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떤 것이 있죠. 그죠? 조사, 분석, 데이터 이용 이런 것들의 어떠한 것은 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쓰긴 써요. 자, 여기에 지금 자료는요. 지금 잘 안 보이죠? 제가 그냥 하나만 넣어놨는데 가장 분석 과정을 써랬잖아요. 그죠? 요즘 가장 핫한 것입니다.
풍력발전소. 우리 이 적용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풍력발전소를 적지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입지 선정할 때 풍력발전소의 입지 선정은 아무래도 바람이 많아야 되겠죠? 기후, 그죠? 기후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어떻고 환경보호관계, 그 다음에 뭐 환경보호관계만 해도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자연 조건이겠죠. 자연 조건 분석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연 조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자,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조건 안에는 바람이냐 기후냐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것을 다 풍력 몇 시, 몇 월, 며칠 뭐 이런 거에서 계절별, 일별 이래 가지고 쭉 일어납니다. 환경보호는 우리가 알 것처럼 자연 생태질이 물리 뭐 이런 거 다 나오겠죠. 토양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분석하는 조사 분석,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에 서로가 우리가 맞다 안 맞다를 봐야 되겠죠. 각각 이때 조사하는 것과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는 것들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자, 이제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가 GIS 할 때 자료 선별, 수집, 이용 목적에 맞도록 정비. 자, 이것도 전부 다 하나의 우리가 과정이죠. 자, GIS는 속성 도형이 있고요. 물론 여러분 이게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 처리 과정, 이것도 사실 단계별 진행해서 이것도 과정이에요. 전 처리 과정, 베타와 후 처리 과정. 자,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과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GIS뿐만 아니라 어떤 분석의 과정이에요. 자, 어떤 것을 사용하냐 따라서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림지리 정보는 우리가 주로 산림적지 분석할 때 씁니다. 산림적지 분석할 때는 산림지리 정보 시스템을 써요. 자, 이것도 하나를 하면서 사원 조사할 때 GIS 분석은 조사 요령은 요거 쓰죠. 입지 환경, 산림 현황. 그러면서 안에 입지 환경의 요소들은 우리가 지세 토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산림 현황은 임상이 어떻고 수고가 어떻고 다 이렇게 요인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GIS를 이용한다든지 사진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형 정보의 어떤 기본 요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좀 말 그대로 조사, 수집, 분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떠한 관계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과정이에요. 적지 분석 과정. 자,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다시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너무 기네. 내가 오늘은 20분만 하려 했는데. 여러분이 20분 이상, 20분도 잘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분만 하려 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문제 적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적지 분석이라는 것이 뭔가, 일단 여러분들이 답을 쓰려면 적지 분석이 뭔가 의미 자체를, 아니면 좀 그렇다면 의미와 목적, 뭐 때문에 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나름대로 말의 어떤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단어의 정의, 적지 분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기법이 나올 수 있고요. 기법과 그 다음에 과정이 나오겠죠. 어떤 기법이 있고 어떤 과정이 있느냐죠. 아니면 기법은 빼도 됩니다. 과정은 당연히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인문조사 무슨 조사 사회조사 이런 게 다 조사예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수집도 마찬가지죠. 그죠? 거기에 맞는 자료 수집을 하죠. 그것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이 자료 수집에 관한 분석, 그 다음에 어떤 적지 분석과의 어떤 데이터와 적용을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표를 지금 가지는 거예요. 단어만, 지금 이거는 풍력발전소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죠. 그죠? 아파트 단지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단지를 넣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기본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넣으면은 적지 분석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은 GIS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GIS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면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앞에 우리가 내용들이 뭐가 있었죠? 척도법. 우리가 리커더 척도법을 가지고 앙케이트를 가지고도 우리가 적지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도표를 어떻게 해서 적지 분석을 할 것인가를 한번 응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여러분들이 적지 분석에 관한 과정을 어떤 식이든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술사 공부라는 것이 이런 거지. 우리가 꼭 우리가 GIS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적어야 된다라는 어떤 어려움에 관한, 어렵다라고, 기술사 공부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술사 공부는 가장 그러니까 기술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분석에 관해서 과정에 어떤 내용들에 포함을 할 것인가라는 자격을 그 이후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에요. 그런 것이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뭘 외우고 앉았고 이걸 외우고 앉았는 것은 기술사 공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사 공부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죠? 3번 공원 녹지 수요 산정 방식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저는 하나 적는데 3시간 걸립니다. 여러분은 10분 적을 때 여러분은 결코 저하고 똑같이 책과 여러분이 10분 적을 때에 공부하고는 다르다는 걸 자꾸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